기회는 얼마든지 펼쳐 있다고 생각해요. 반갑습니다. 저는 멕시코에서 10년 넘게 살고 있는 아빠 코레아노입니다. 제가 10년 넘게 현채 생활을 하면서 느꼈던 일들, 깨달았던 점들에 대해서 공유를 하고자 합니다. 제가 멕시코에서 현채로 있으면서 그리고 멕시코 생활을 하면서 느낀 것 중에 하나, 첫 번째는 아직 기회는 많다는 겁니다. 제가 생활을 하면서 지금 멕시코에 계시는 분들은 많이 아실 거고 한국에 계신 분들은 모를 수도 있을 거예요. 하지만 지금 멕시코는 한국 분들에 대한 구인난이 굉장히 심각합니다. 그래서 다음 카페에 멕시코 카페가 있는데 계속해서 매일매일 구인하는 공고가 올라옵니다. 대부분 이제 멕시코에 사시는 분들을 기준으로 많이 채용을 하겠죠. 그만큼 이제 저희가 멕시코에 살면서 지원을 할 수 있는 회사의 폭은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기회라는 것들도 우리가 준비되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일례로 예전에 아주 오래전이에요. 꽤 오래전 일인데 본인의 이야기는 아니고 본인의 이제 가족이나 동생 뭐 이런 얘기였던 것 같아요. 근데 동생이 어떤 회사에 지원을 했는데 거기서 얘를 무시했다. 왜 무시했냐? 스페인어를 못한다고 무시를 하더라. 어떻게 회사가 사람이 면접을 보러 갔는데 면접에다 두고 그렇게 무시할 수 있냐라는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런데 이제 잘 생각을 해야 돼요. 저도 뭐 제가 기업체를 운영하는 사람이 아니고 저도 현채로서 다른 사람 밑에서 그 다른 사람의 회사에서 일을 했습니다. 그런데 회사에서는 구인을 할 때 글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스페인어를 잘하는 사람을 많이가 아니고 대부분 잘하는 사람을 원하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쓰는 게 스페인어 중상급 뭐 이런 식으로 대부분 글을 씁니다. 근데 거기서 얘기하는 중상급이 어느 정도인지를 알아야 돼요. 그 중상급은 못해도 우리가 직장 생활을 하면서 막힘이 없어야 되고 내가 누군가랑 얘기를 할 때 업무를 볼 때 얘기를 할 때도 이 말이 무슨 말인지 몰라서 사전을 찾아보거나 하는 게 아니고 다 알아듣고 그들한테 피드백도 줄 수 있어야 되는 그 정도 수준이 중상급인 겁니다. 그냥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사람들한테 인사하고 그리고 누군가가 너 어디서 왔니? 너 어느 나라 사람이니? 그렇게 많이 물어보고 또 어떻게 여기 오게 됐어? 멕시코는 어때? 하면서 그렇게 일상적으로 우리가 대화했던 내용들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회사에서는 주로 우리가 업무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하게 되죠. 그리고 각 부서에 따라서 쓰는 말도 다를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내가 스페인어가 준비가 되어 있어야 당장은 모르더라도 가서 일을 하면서 한 달이 됐건 두 달이 됐건 일을 하다 보면은 그 용어가 익숙해지고 그러면은 내가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스페인어 능력에 대한 그 베이스가 있지 않습니까? 그 베이스에다가 얹기만 하면은 금방 익힙니다. 사실 그 스페인어 업무에 대한 그 익히는 거는 금방 익힐 수 있지만 그래도 적어도 버벅대거나 아니면은 누군가가 질문을 했을 때 그걸 못 알아듣거나 그런 일은 없어야 될 겁니다. 근데 그 정도 수준이 되지 않는 상태에서 지원을 했을 경우에 회사 입장에서도 낭비가 될 수 있어요. 회사 입장에서도 중상급이라고 엄연히 써놨는데 당장 우리가 그거를 확인할 방법은 없잖아요. 회사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그렇다고 델레 중급 이상 지원하세요라고 하면은 모두가 델레 시험을 보는 게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나는 중상급 되지라는 기준을 가지고 지원을 했을 경우에는 그 정도 수준을 가지고 있다고 회사는 간주하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안 됐을 때 회사에서 당황할 수도 있고 회사 입장에서는 기분이 나쁠 수 있습니다. 물론 그 면접자가 진짜 그걸 가지고 스페인어도 못하면서 여기 와서 면접을 보내라고 무시를 했던 상황이라면은 그분도 저는 분명히 잘못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게 기업에서 그 무시했다고 기업에만 문제가 있는 게 아니고 내가 무시를 왜 당했는지를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물론 이게 그 무시한 사람도 잘못이 있습니다. 잘못이 있지만 어떻게 했어요? 내가 무시를 당하지 않으려면 내가 더 단단해지고 강해질 수밖에 없는 세상인 것 같아요. 지금은 그게 너무 쉽지 않죠. 내가 누군가한테 존중을 받기를 원하기에는 이 세상이 지금은 너무나 좀 냉혹합니다. 사실 살아보니까 냉혹하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그거를 기대하기보다는 내가 기대를 충족시켜주는 게 더 나을 것 같아요. 당시에 그게 뭐였냐면은 화가 나신 분은 이미 멕시코에서 오래 생활을 하셨고 스페인어를 잘하시는 분이에요. 근데 뭐냐면은 내가 이렇게 살아보니까 괜찮아. 멕시코에서 사니까 괜찮으니까 야 너도 와서 한번 여기서 스페인어 공부 좀만 하면은 취업할 수 있어. 그러니까 한국에서 살다 보면 너무 힘들 때도 많고 지치기도 하고 급여 수준이 좋지도 않고 하니까 누군가가 내가 아는 친구나 아는 가족이 야 나 멕시코 사는데 이 정도 돈 벌어 스페인어만 할 수 있으면 돼. 그러니까 와서 스페인어 공부 좀 하고 취업해가지고 일하면은 경력도 쌓을 수 있고 괜찮을 거야 라고 얘기를 하고
오게 되는 거죠. 그런데 사람마다 스페인어를 배우는 시간도 다르고, 그쵸? 습득하는 그 기준이 다릅니다. 그래서 뭐 6개월 정도 그때 공부를 했다고 그때 썼던 것 같아요. 6개월 정도 어학연수를 했고 이제 취업을 지원을 했는데 무시를 한다. 왜 무시했을까요? 6개월 정도 된 상황에서 저도 6개월 공부를 했을 때 저를 생각해 보면은 저도 회사에서 무시당했을 것 같아요. 저도 스페인어를 막 정말 남들보다 정말 잘하거나 그런 게 아니기 때문에 저도 똑같이 무시 당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래서 감히 저는 지원을 할 생각도 못했고요. 솔직히 꿈도 못 꿨고요. 저는 많이 부족하다고 제가 느꼈기 때문에 못했고, 한참 공부하고 저는 뭐 나중에 얘기지만 한국 외대에 교환학생도 신청을 해가지고 스페인어 전공 수업도 좀 듣고 나서 저 스스로도 많이 가다듬고 괜찮다 싶을 때, 제가 만족했을 때 저는 이제 지원을 하게 됐던 거죠. 그래서 기회는 많습니다, 여러분. 기회는 정말 많아요. 멕시코에 오게 되면은 진짜 대기업들도 많이 사람을 채용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 대기업에서 일을 하시다가 한국에 되려 역취업이 되시는 분도 있고, 그거 아니고 여기서도 충분히 인정을 잘 받으시면요, 내 인정, 내 능력에 대한 인정을 받게 되면요, 그 급여가 많이 올라가기도 해요. 이게 멕시코에서 물론 한국의 그 급여 체계를 가져와서 운영하는 곳도 있고, 그거에 대해서 항상 이 기준을 정해놓고 한계점을 정해놔서 내가 올라가는 거를 막는 기업도 있습니다. 그런 기업이라고 한다면은 다른 데로 옮기면 되죠. 그런데 그게 아니고 이 한계를 뚫을 수 있게 되어 있는 기업들도 있다라는 겁니다. 저 같은 경우도 이 기업이 물론 당시에 어떤 대기업이었지만 제가 급여가 이제 협의를 하고 제 능력을 인정받았던 게 그 한국 사람한테 인정을 받았던 게 아니고 멕시코 사람들한테 인정을 받았어요. 멕시코 사람들이 저를 인정을 해줬고, 그 인정에 따라서 제 급여 수준, 제가 원했던 급여 수준을 맞춰주는 상황이 생겼었는데, 그때 제가 기억하는 제 급여 수준 상승률이 55%입니다. 제 급여가 55%의 상승률을 보였어요. 당시에 그게 정말 획기적이었던 거고, 지금 생각해도 굉장히, 지금 생각하면은 어떻게 그렇게 했는지도 굉장히 놀라운데, 당시에 그게 가능했던 거는 한국 사람이 밀어줬던 게 아니고 멕시코 현지인들이 저에 대해서 가치를 생각했을 때 그거를 봤던 제 위에, 그러니까 저보다 높은 위치에 있는 디렉터들이 저를 인정해줬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얘기를 했어요. 한국 분한테 얘는 그 정도 받아도 된다, 얘는 그 급여에 충분히 받을 자격이 된다 라고 얘기를 했고, 한국 본사에다가 제안을 올렸고 거기서 승인이 나고 급여를 받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제가 정말 뭐 뛰어나고 잘나서 그런 게 아니고, 제가 뭐 계속 얘기는 나중에 하게 되겠지만 저는 완전히 노력파예요. 제가 뛰어난 게 하나도 없습니다. 머리가 남들보다 좋지도 않고, 그리고 뭐 신체적인 능력이 좋은 것도 아니고, 손재주도 엄청 없고, 말주변이 막 그렇게 좋은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제가 했던 거는 남들보다 더 많은 시간을 썼을 뿐입니다. 그리고 외모가 그렇게 훌륭하지도 않잖아요. 근데 여기서 제가 한 거는 그냥 제 시간을 갈아 넣었어요. 왜냐면 저는 진짜 평범한 사람이에요. 너무나도 평범했고 지금도 평범합니다. 그런데 제가 유일하게 할 수 있는 거는, 그래, 내가 좀 어느 정도 포기하고 내 시간을 갈아 넣어서 더 노력해보자. 여러분, 만시간의 법칙이라는 보잖아요. 거기서도 저는 예전에 그런 책들을 많이 봤었기 때문에 당시에 내가 가지고 있는 건 시간이었고, 그 시간을 이용해서 최대한 나를 발전시키자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그때 제가 썼던 그 시간들이 저는 다만 제가 낭비되는 시간이거나 내가 손해본다는 시간이라기보다는 내가 이걸 통해서 내가 발전하는 시간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게 돼서 제가 회사의 전반적인 모든 오퍼레이션을 다 알게 돼요. 그러니까 어느 상황이 됐었냐면, 당시에는 회사에서 이 일이 왜 생겼는지 몰라. 누군가가 아니면 고객이 불만을 가질 때도 있어요. 이게 왜 이러는 거야? 너네 이거 어떻게 처리할 거야? 라고 했을 때 제일 먼저 사람들이 찾는 게 저였던 겁니다. 저를 찾아요. 그러니까 멕시코 현지인들이 혹시라도 고객이 화를 내거나 문제가 생겼을 때도 저한테 와서 먼저 문의를 해요. 이런 경우에 어떻게 해야 돼? 이런 문제가 생겼어. 고객이 이렇게 클레임을 하는데 어떻게 해야 돼? 그런 것들을 저한테 와서 물어보는 겁니다. 저는 그냥 재무팀 팀장이었어요. 재무팀 팀장인데 영업적인 부분에 있는 문제들도 저한테 와서 물어보고, 그런 식으로 제 시간에 대한 보상을 그렇게 받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만큼 더 좋은 처우도 받았던 것 같고요. 이런 기회가 아직도 충분히 더 많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게다가 지금 아시잖아요. 멕시코에 한국 기업들의 투자가 더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제가 당시 그때는 2011년, 2012년 막 이런 시기예요. 그때는 뭐 현대차나 기아차도 없었고요. 뭐 다른 여러 유수의 대기업들이 다 들어오지 않았던 상황이에요. 근데 지금은
그런 대기업들이 너무나도 많다는 겁니다. 그리고 중견기업도 많이 들어오고 점점 투자가 이루어질 거고, 지금 멕시코와의 다시 FTA 재협약에 대한 얘기도 나오고 있어요. 그러면은 그만큼 한국 기업에 대한 투자가 더 일어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상황에서 지금 기회는 얼마든지 펼쳐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 기회는 확실히 저는 있다고 생각하고, 물론 그 기회를 받기 위해서는 우리 모두 준비되어 있어야 된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